진담카의 박지슬입니다. 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죠. 야외 활동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팰리세이드 차량 준비했는데요. 차주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매번 혼자 진행하다가 게스트 모시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차박 좋아하는 정호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 이렇게 물개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네. 자, 오늘 팰리세이드 차주분으로 나오셨잖아요. 우리 차량 소개도 한번 해주실까요? 19년식 익스클루시브 3.8 가솔린 8인승입니다. 네, 그러면 이 평소에 우리 팰리세이드와 함께 캠핑을 다니시는 거잖아요. 캠핑 스타일이 좀 어떠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차박 미니멀 스타일인데 돈 많이 안 들이고 네. 그냥 있는 장비 갖고 먹을 거 밀키트 같은 거 사갖고 좀 끓여 먹고 네. 그리고 술 한잔 마시고 네. 음악 듣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낭만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니멀한 거 치고는 막 루프도 너무 좋아 보이고. 한데요? 그쵸. 이게 이제 저는 원래는 차박만 할 생각이었는데 네.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좀 이렇게 잘 달아놨더라고요. 네. 그런 게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게 또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면 또 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닝을 한번 달아볼까? 어닝만 있으니까 좀 뭔가 좀 심심해. 루프탑도 달아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을 쓰게 돼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차박을 하시려면은 팰리세이드에 맞춰서 장비들도 구매를 하게 될 텐데요. 그쵸.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 호철님은 이 팰리세이드를 캠핑용, 또 차박용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연이 있나요? 네, 사연이 있는데 저는 SUV를 원래 싫어했어요. 저는 원래 승용차 위주를 좋아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하비를 살까 팰리세이드 살까 하다 팰리세이드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헤어졌어요. 또 직장 다니는데 바로 앞인데 두 대를 쓸 수도 없고 두 대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하니까 전에 사던 승용차는 정리하고 이거를 타는데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차박이란 게 있구나. 차박에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요. 팰리세이드로 인해서 차박을 하게 된 거네요. 아니, 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은 떠나가셨지만 낭만을 남기고 유이 그쵸. 어디론가 사라지셨는데 자, 그래도 이제 캠핑에 차박에 푹 빠지셨어요, 그죠? 그쵸. 네, 이 차가 막상 사용해보니 캠핑용으로 제격이다, 이런 점들이 좀 있을까요? 운이 좋았죠. 이게 만약에 제가 다른 차를 샀다고 하면 좀 작은 차를 샀다면 캠핑하기 좀 애매했을 텐데 네. 팰리세이드가 유튜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이유 자체가 커서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 네. 이 평탄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차를 폴딩이라고 하는데 의자를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일자가 쫙 되는데 허리가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팰리세이드 말고 캠핑용으로 추천할 만한 좀 동급 차량들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좀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뭐 친한 사람들 보니까 소렌토도 많이 하고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크기도 좋고 예를 들어 요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도 있고 하니까 연비도 좋고 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니멀로 하신다고 하면 레이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레이가 레이 밴으로 사서 애초에 네. 구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밴으로 나온 걸로 해서 운전석 두 자리는 비어 있고 나머지는 평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미니멀한 캠핑이 될 것 같습니다. 구형 스포티지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돈이 좀 많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거는 디스커버리 같은 걸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차값이 우선 비싸니까. 차값이 비싸니까. 예, 차값이 비싸니까. 그렇군요. 가성비로 따졌을 때는 뭐 적게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나 크기나 이런 뭐 힘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장비가 많이 싫기 때문에 이 힘이 딸리면은 못 올라가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야외 활동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차다라는 말씀이시죠? 굳이 4륜이 아니더라도 네. 제 차는 전륜인데 아, 2륜만 해도 웬만한 길은 힘으로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 역시 힘. 보통 캠핑할 때 사륜으로 사야 된다라고 당연한 논리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오너분은
이륜으로 캠핑을 다니신단 말이죠. 그쵸, 그쵸. 어려움이 없으신가요? 제가 캠핑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네. 여태까지 한 번도 힘든 적은 없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데는 뭐 안 올라가요. 거의 다 평지고 뭐 한 20도 각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은 없더라고요. 하기사 뭐 산 타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산 타는 거 아니니까. 네, 웬만한 데는 요즘 캠핑 사이트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팰리세이드를 타실 때 좀 넉넉한 수납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지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그쵸. 들거든요. 네. 팰리세이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이제 연비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보게 된다? 주유소 네. 가면? 원래는 안 받거든요? 보게 되더라고요. 아, 기름값이 1,800원을 찍었다. 아, 그럼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 가솔린 차량이 있을 테고 네. 디젤 차량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차량은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차량. 네. 연비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돼요? 고속주행에서는 저는 한 10, 한 1 정도 나오고, 네. 물론 장비가 달려있는 상태에서 바람 저항이 있는 데서 11이면 잘 나오는 거고, 네. 시내 주행에서는 한 5, 6 정도? 그러면은 사실상 가솔린과 디젤을 놓고 봤을 때 가솔린을 선택한 이유는요? 디젤차 타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디젤차의 장점이 뭐죠? 저렴하다. 연비가 차 연비가 좋잖아요. 근데 네. 요즘 같을 때는 휘발유랑 디젤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많이. 한 100원 정도? 그쵸. 네. 비슷해요. 네. 사실. 근데 디젤차는 그 돈을 아끼고 연비가 더 좋은 건데 그 돈 아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가솔린 차 구조상 고치는 게 만약에 한 1,000원이 든다. 네. 1,500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고 뭐 DTF나 고속주행을 많이 안 해주면은 막혔을 때 그때 이제 골아파 주는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그리고 또 사실상 가솔린이 주행할 때도 승차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거리 가실 때도 확실히 피로도가 적겠어요. 그렇죠. 소음이나 이런 게 없고 그다음에 진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캠핑을 할 때는 도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약간 1시간 거리에서 2시간 거리까지 가는데 나가야죠. 짐 빼고 해야 되는데 그때 조금 이제 피로도가 약간은 네. 좀 적죠. 그쵸. 캠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도 가솔린이 또 생각보다 장점이 많네요. 대신 안 좋은 점이 또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세요. 솔직하게 다 가격 말씀해. 예. 3800cc 차는 네. 자동차세가 많이 나옵니다. 세금이. 네, 그러니까 CC가 높으면은 처음에 샀을 때는 한 1년에 한 90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좀 떨어져서 해도 80만 원 정도는 나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세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어요. 수납력을 놓고 보자면 아까 동급 차량들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비슷한가요? 아니면 우리 팰리세이드가 훨씬 우수한가요? 동급 차량을 봤을 때 그 휠하우스라는 부분 자체가 얼만큼 튀어나오냐 얼만큼 날 조이냐 차이인데 한 180, 한 5 이상 정도 누워도 괜찮고 그리고 7인승하고 8인승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7인승은 분리형 의자고 네. 8인승은 붙어 있는 의자인데 만약에 7인승을 하신다고 하면은 중간에 하나를 뭘 껴야 돼요. 그러면 캠핑용으로 팰리세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꼭 8인승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7인승 하신 다음에 그걸 들고 다니는 것도 들고 다니면? 왜 의자가 더 편하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저 같으면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8인승을 살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가격 차이가 나서 그러신 아니면 건가요? 7인승이 더 이뻐요. 여러분 이거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인승은 안 이쁩니다. 7인승과 8인승은 7인승은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쁜 대신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고 8인승은 디자인적으로는 7인승보다는 덜 예쁘지만 굉장히 편하다. 그쵸. 185cm 이상의 장신들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편할 수 있습니다. 와, 저 네. 오늘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용력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는데 혹시 이 팰리세이드에 캠핑하시면서 추가한 뭐 기능 혹은 액세서리 이런 게 있나요? 잠깐 그냥 말해도 되나? 내가 추가한 게 없는데? 중고차로 캠핑용 차를 구입할 때 이런 걸 고려하면 좋다라는 게 있을까요? 우선 새 차와 중고차가 있잖아요. 네. 새 차로 하면은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건 있습니다. 이런 캠핑을 다닌다든가 뭘 하면은 자꾸 차에서 근처에서 놀게 되거든요. 그럼 차가 스크래치가 생기고 약간 살짝 찍힘이 생길 수 있으니까 새 차도 어차피 그냥 여기 한번 나왔다 가면 바로 중고차 되는 거니까 굳이 비싸게 살 필요 없이 네. 네. 생각해보니까 중고차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캠핑 가시는 분들은 필수 장비들이 있다 보니까 차량에서 조금 가성비 좋게 가고
그리고 이런 또 장비들까지 갖춰주면 그렇죠. 완벽해지지 왜냐면은 차량을 너무 비싼 거 사서 이거 장비까지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맞아요. 차량을 좀 낮게 어차피 외관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장비를 사시면 되는데 장비도 굳이 저는 새 거를 사서 그렇지 중고로 산다고 하면은 훨씬 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팰리세이드를 중고차로 구매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불필요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실제 차주분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마도 캠핑으로 이 팰리세이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고민에 주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진단카의 박지슬이었습니다. 안녕.